자, 오늘 비정상 대표 만나볼까요? 네. 아나운서인 듯 아나운서 아닌 전현무 말고 매일 밤 8시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의 오른팔을 맡고 있는 진짜 아나운서 안나경 씨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스룸 앵커를 맡고 있는 안나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뉴스랑은 너무 좀 떨려요. 말투가 되게 다르네요. 아, 진짜 떨려요. 뉴스보다 한 100배는 떨리네요. 아, 정말요? 이게 생방도 아닌데 뭐. 안나경 아나운서는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손석희 앵커가 직접 뽑은 아나운서라고. 제일 예쁘거나 제일 잘한다고 해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꼭 그래서 뽑힌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도.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시던가요, 손석희 앵커가? 아니요. 저도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해요. 근데 손 선배께서는 네. 손석희. 그냥 보도국이라. 저는 아직 선배라고 하기가 되게 아직도 전 선배. 전 선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무 선배. 아나운서 선배야. 근데 손 선배는 네. 츤데레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막 또 다정하게 네. 하나하나 무정 챙겨주고. 무심한 듯 하면서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왜 뽑혔냐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츤데레라는 단어도 예능이니까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냥 뭐 평소에는 그런 말도 많이 쓰니까. 어때요? 손석희 앵커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저도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뉴스를 함께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옆에서 막 소리 지르시거나 에이. 무섭게 다그치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어. 저는 평소에는 그냥 제 또래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것만큼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안경을 쓰고 계시다가 뭔가 이렇게 보실 때 안경을 이렇게 내리시거든요. 확 때가 있어요. 웃겼네요. 웃기네. 네. 자, 지금부터 115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나경 아나운서의 안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된 뒤 보도의 파급력을 실감하며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들고 왔는데요. 믿을 수 있는 뉴스만 전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근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보도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또 신속, 정확, 공정 아니었나요? 저희가 추구하는 신속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막 빨리 쓰느라고 막 그 본인 이름도 틀리고 이런 거 보면 외모가 남발하고. 아,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뉴스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들로부터 얻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선 진실을 향하려는 한결같은 의지도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가치죠. 예. 자, 오늘 뉴스와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각 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와 외국 그 뉴스 방송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국의 언론 보도를 여러분들이 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좀 여쭤볼까요? 나는 믿는다. 믿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중국, 파키스탄, 미국, 이탈리아는 믿는다. 나머지는 뉴스 믿지 않는다. 중국 믿어요? CCTV요. 네, 우리나라 국영방송국 CCTV는 제가 제일 신뢰해요. 특별히 국내 뉴스. 네, 국내 뉴스도 누가 잘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믿어요. 국제 뉴스는 가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제가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왕십리 씨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중국 젊은이들도 그냥 CCTV를 대부분 믿는 편인 거예요? 우리나라 CCTV 나오는 뉴스는 진짜 국내 뉴스는 잘 믿어요. 심지어 그냥 공산당 무슨 발언을 할 때마다 그냥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믿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 뉴스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저널리스트는 보통 똑같은 교육 받고 똑같은 학교에서 출신하고 정치인이랑 그리고 대기업 건물이랑 너무 친해서 사고방식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큰 정당 정치인이 오면 인터뷰할 때는 너무 부드럽게 인터뷰해요. 근데 작은 정당 정치인을 오면 좀 그 칼 보고 인터뷰해요. 정말요. 그래서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언론의 자유 되게 낮은 편이고 문제 많아요. 우리도 문제 많은데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야. 되려. 어떤 앵커를 믿을 만하고 믿을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왔던 그런 신뢰에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앵커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앵커나 뭐 기자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자기네 기준이 있는데 저도 이제 뉴스 듣고 나서 찾아봐요. 그러면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다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안 했는지. 평가적으로 한 건지. 그렇죠. 우리 이탈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방송국의 앵커가 여자 앵커가 갑자기 사표를 했어요. 사표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보도국에서 뉴스 올 때마다 이 뉴스 애매한데 그냥 반만 얘기할까? 아니면 이 뉴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뉴스 반응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이 일이 자주 이루어져서 이 여자가 사표 내고 나와서 공개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되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우리 좀 신뢰성 있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 믿을 수가 없고 이 사람 좀 믿을 만하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딱 이런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런 상황 말하면은 뉴스 믿을 수 없는 상황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왜 어떻게 믿어요? 뭐 정보도 어느 정도 자기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뉴스 채널가 시청률 올리고 싶으니까 그 뉴스 좀 오버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이네요, 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문도 똑같고 요즘 많은 독해 사람들도 뉴스 믿는 것보다 그 보는 이유는 어떤 이슈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보는 건데 그 이슈의 정보는 별로 얻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믿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좌파 우파 있잖아요. 보수 뉴스 있고 진보 뉴스도 있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두 개 다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 기사들이 보면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두 개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사실 freedom of the press 되게 강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로 뉴스에서 나오는 사실들 믿는 편인데 요새 그보다 문제된 게 이제 뉴스하고 이제 의견 같이 붙여서 나오는 거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면 Fox News는 약간 리퍼블리칸 쪽이고 아니면 뭐 데모크래트 쪽이면은 뭐 MSNBC.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실은 문제는 아니고 약간 생각하는 뭐 정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뭘 보고 할지는 결정하는 거고. 일본은 미국이랑 반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뉴스저도 조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2016년 그 보도 자유 랭킹이라고 그거 있는데 우리가 180 국가 중에 72위예요. 한국은 72위. 네, 그래서 한국보다 좀 낮은데 우리가 그래도 좀 어긋나는 게 국민의 70%가 이제 미디어를 믿는다는 결과도 이제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고 있는데 보도 자유는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딱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왜냐면 멕시코에서 그때 얘기를 했지만 뉴스 프로그램을 정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길에 있는데 데모를 봤다.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는데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뭐 국제 채널, 막 CNN 같은 거 뭐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인도는 이제 뉴스 채널 거의 한 100개가 넘거든요. 뉴스가? 네, 뉴스가 뭐 이게 지방 언어, 영국, 인도 다 합치면 100개, 거의 100개 넘을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뉴스도 있겠다. 100개 중에. 이 경쟁의 뉴스가 되다 보니까 편 얘기가 다 나와요. 불정확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내용도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브레이킹 뉴스로 해가지고 오늘 경찰장에 잃어버린 개를 찾았습니다. 이거 무슨 브레이킹 뉴스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브레이킹 얘기하지 속보네. 근데 또 브레이킹 뉴스 갔다 와서 외계인이 우유를 좋아합니다. 인도소가 위기에 걸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브레이킹 뉴스는 가끔씩 텔레비 갔다가 브레이킹하고 싶다니까. 아니 인도 가서 TV 보는데 정말 화면에 반이 자막이더라고요. 계속 브레이킹 뭐 나가고 막 빨간 색깔로 사람을 긴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공포의 장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긴장감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믿기가 그러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잡혀가요. 보도를 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보도를 안 해서 잡혀가요? 아니, 보도를 잘못하면은. 오보하면은 잡혀간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믿을 수 있게 됐는데 국영 방송에서는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만 소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아예 안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또 100%는 믿을 수 없어서 요즘은 SNS에 올리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막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올리니까 그거를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파키스탄 뉴스이 제일 엉망이에요. 그 엉망이에요. 파키스탄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건 입장에 달라서 그러는 건데 조금 프로그램을 따로 한번 해야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JTBC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키스탄, 인도 이쪽만 해서. 뉴스가 사실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뭘 내느냐,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막 정말 전쟁인데 오보가 많이 나죠. 네. 충격적인 오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충격적인 오보, 여러분 나라에. 뭐 아까 뭐 인도가 뭐 경쟁 뉴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뉴스 채널의 모토가 제일 빠르고 정확한 뉴스라고 하지만은 빠르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둘 다 하기 힘들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오사마가 총 맞아 죽었을 때 빠르게 이제 뉴스를 해야 되니까 오바마가 총 맞고 죽었다는 자막이 나왔어요. 오바마. 예. 빠르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자막을 쓰거든, 타이핑으로. 자막 관련돼서 일본에서 약간 귀여운 뉴스인데 어떤 후지 TV에서 이제 게임 이벤트로 취재 갔어요. 취재 가서 어떤 남자가 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취재하다가 TV에 나왔을 때 50대 남자라고 이제 자막이 나와서 소개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니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소니의 게임 개발 대표였어요. 대표를? 네, 그거를 취재진이 모르고 그 사람이 그냥 화낼 줄 알았어요. 근데 SNS 그 프로필 거기 있잖아요. 프로필 자기소개 프로필을 제 50대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센스 있네. 센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밝혀지는 뉴스 오보였는데 네, 오오키도 비정상 회담에서 소개한 적 있었고요. 오이예요. 너무 일본 말로 해서 오케이. 너무 우리가 중국에서 무려 그 1,200명 수용할 수 있는 특수버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200명? 네네. 근데 알고 보니 그 공중버스는 그냥 모행뿐이었고 결국은 투자자들 만든 사기극이었고 그 방송사도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그 중국에서 뭐 태양열 활용하는 뭐 버스가 만들었다 나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직접 보도를 네. 했어요. 흥나했죠, 보도하면서. 네. 낚인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 낚였어요. 제대로 낚였어요. 공중버스 이런 게 나왔어요. 신기하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며칠 뒤에 그게 아니었다고 다시 또 보도를 되게 했어요. 공신력 있는 말투. 중국이 대도시의 악명 높은 교통정체와 스모그 문제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개발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버스가 모형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획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오보는 항상 정정하시나요?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외신들은 이제 통신사들이 올리는 뉴스를 그대로 받아적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욕을 많이 하셨죠. 파키스탄에서는 오버 뉴스 때문에 희망이 생긴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몰러 가는 차를 만들었다고. 기름 필요 없이 몰러 가는 차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국민들 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생기면은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희망이 생겼는데 뭐 정부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거짓으로 판명돼요. 혹시 보도하셨습니까? 아니요.